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방역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이 없어 시군별로 관리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2주를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는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진단 앱을 깔고 3일 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한 거처가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 우려가 큰 경우 강릉과 철원, 홍천 등 9개 지자체는 비용을 받고 임시 격리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집을 나가거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수용시설로 지정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들은 각 시군 차원에서 임시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도타원에서 해주면 시군에서는 훨씬 좋죠. 인원을 차라리 차출해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격리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방역 구멍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해외에서 입국한 남성 2명은 갈 곳이 없어 춘천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경찰에 적발돼 보건소로 인계됐는데 춘천시 보건소는 제공할 숙소가 없자 이들을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2주간 격리시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1,000원에 대해 강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접경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생 지역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축산 차량 통제가 강화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경 지역 양돈 농장.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입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에 묶이면서 축산 차량 이동 제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사료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 차량은 물론 출하와 분뇨 수거 차량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방역이 더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강원 경기 북부와 인접 지역 14개 시군의 양돈 농장 395곳의 축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것도 불가능하면 미리 시군에 신고 후 출입해야 합니다. 내부 울타리 설치 비용도 농민이 부담해야 하고 출하 한 번 시키는 것도 행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돈 농가에만 계속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진입을 한다면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 처분만 계속 내려보내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올해 들어 양구와 고성에서도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접경 지역 전체가 오염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강력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농림부하고 또 여러 가지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시름이 깊어진 양돈 농가. 출하 가격이 생산비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약 없는 방역과의 싸움이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강원도에서도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했더니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도내에서도 3석을 차지하며 한 석에 그쳤던 20대 총선보다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결과와 실제 표심은 일치할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파 후보들은 도내 86만 2,495표의 유효표 가운데 41만 4,071표를 얻어 48.0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계 후보들의 49.65%보다 약간 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3대 5라는 결과보다는 좀 더 박빙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득표율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열린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의 득표율은 늘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45%를 득표했지만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표를 빼면 38%로 떨어집니다. 민주당 간판만으로 40% 이상의 득표를 받은 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2년과 2017년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각각 37%와 34%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주당 득표율 48%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또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를 강행하는 일은 대부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미래통합당계 정당에서 있어왔지만 이번엔 민주당에서도 3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하는 등 달라진 선거 양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강원도, 하지만 이젠 어떤 당도 안심할 수 없는 51대 49의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의 낙산 해변 일대는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통과했는데 상업지역에 고층 건물을 허용할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불은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해제 이후 규제가 풀리면 장사를 할 생각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용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져 3년째 개업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얘기해볼 때가 없으니 그저 바랬는지 1년 더 바래차 1년 더 바래차 행기 몇 년을 지내갔지 뭐. 인근의 카페 건물도 사정이 비슷해 안팎을 다 꾸며놓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바해가면서 내 집 놔두고 식당 가서 설거지 해가면서 그러고 여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양양군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37년간 이어진 개발 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마침내 풀릴 수 있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낙산지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최고 72m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지구 지정을 제안했는데 해변 경관 훼손과 해안 침식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도심의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조속히 다음 심의를 요청해 고도지구 지정 후에도 전문가 참여 등으로 환경이나 경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가까운 강릉이나 속초 해안가에 15층 이상의 건물이 여러 개 있는 점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 그리고 또 우리 양양군의 향후 발전 계획 이런 걸 담아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좀 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좀 결정해달라고. 낙산지구 문제까지 풀려야 일부 수정안 등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고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낙산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육성하려는 양양군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심의위원회 사이 줄다리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대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 온라인 수업 기간을 1학기 전체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한 뒤 4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6월 26일 종강 때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당 실험 실습 기간이 많아서 종강일을 맞출 수 없는 일부 교과목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석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은 한림대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4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DMZ 펀치볼 둘레길과 고성 화진포 관광지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늘부터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 73km 구간을 개방하고 200명인 하루 탐방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길 탐방을 통해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숲길 이용 시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하순부터 중단된 고성 화진포 관광지 운영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원주공항이 오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26일 원주 제주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오는 29일로 연기하고 수요가 몰리는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다시 휴항에 들어가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운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일선 각 시군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1차 추경안보다 114억 2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 5,443억 2천여만 원 규모로 예년보다 5개월 앞당겨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화천군도 일자리 정책과 문화 스포츠 마케팅 등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돌입하는 등 시군별로 2차 추경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북 민주항쟁 동지회가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지회는 항쟁 40주년을 맞았지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며 국가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과 사북항쟁 기념사업회 발족이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념 행사가 연기된 가운데 폐광 지역 학생 주민 공모전, 학술 토론회, 작가 초대전, 사진전 등이 7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집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 창시자인 갓가스로부터 엠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닉네임 켈리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원심인 징역 1년이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박사방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재판을 앞둔 자신에게 검찰이 추가 기소 의지를 밝히는 등 여론이 집중되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회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춘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정밀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평화 시대에 대비해 춘천에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 강원도 의회에서 채택해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강릉 아트센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을 생중계합니다. 공연 시간은 매일 오후 7시 30분으로 푸너리 등 전통 연희와 관악 오중주, 강릉 시립교향악단, 강릉 시립합창단, 래퍼 엘리펀디 등의 밴드 음악 공연 등이 연이어 열립니다. 이번 무관중 생중계 공연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 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릉 농악 전수교육조교인 차주택 최동규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15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또 차주택 최동규 전수조교는 농악대를 지휘하는 꽹과리 제1주자인 상쇠로서 강릉 농악보존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승 지원금으로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장례 위로금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55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고 해당 기간 사망자도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손목과 무릎 보호 장구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시장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내버스 문제는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논의 중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버스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